반갑습니다. 출가 감상담 잘 들으셨어요? 1.5배속으로 틀었는가 2배속으로 틀었는가. 저는 원고를 미리 받았는데 그래서 좀 들리더라고요.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 귀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들리신 분들은 이게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빠르네. 예. 우리 명석 간사님이 14년 전에 서울에 와가지고 고려대학교 입학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군대 갔다 와서 교당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다가 임원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하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식약처에서 근무도 하고 그 와중에 출가의 마음을 내어서 나는 이제 떠납니다 하고 오늘 선언을 했는데 제가 8년간 우리 명석교랑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 넓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무게만 100kg로 늘었다가 다시 이제 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많이 넓어졌구나. 그래서 출가의 마음까지 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상담을 들으시면서 어떤 서원이 세워졌는지 혹은 원래 있던 소원이라면 어떻게 다져졌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 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뭘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했던, 저도 이렇게 명석간사처럼 출가를 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니까 그때가 참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한우물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한우물을 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환경이 여러 우물을 파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뭔가 잘 몰라서 여러 우물을 파고 그 중에서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네? 한 우물 파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 우물에 도전해 오셨습니까? 설마 뭘 파는지 어떻게 파야 되는지 모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니면 아직 한 삽도 안 뜨고 삽만 들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계신가?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다행히 저는 대학 때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그때 한 삽 딱 떠보고 내 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바로 놓고 출가를 했는데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면 빨리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우진 간사님처럼 20살에 결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20대 중반이 넘어서서 했는데 더 빨리 왔네. 그래가지고 부러웠어요. 되게. 야, 저걸 어떻게 빨리 이렇게 결정하고 왔을까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앞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헛된 것은 아니다. 네. 오히려 자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도 소중하다. 우리 명석 간사님도 고려대학교 입학해서 박사까지 했으니까 그 분야에서는 나름 10년 이상 한 우물을 판 거예요. 네. 주변 사람들은 다 그 판 우물을 계속 팔 줄 알았는데 이제 물이 좀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덮어놓고 출가하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지금. 예. 아마 주변에서 반대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그러려면 뭐더라고 박사했냐, 지금까지. 예? 부모님이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 예. 그냥 학부 졸업하고 출가하지. 뭘 박사까지 해가지고 5년 동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아마 친구들도 얘 미친놈 아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으니까. 이 길을 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사회에 노들어봤을 때 출가의 길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명석 간사처럼 명문대를 나오고 박사까지 했어요. 식약처에 근무도 하면서 얼마든지 그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었고 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거든요. 또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일반적인 사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놓고 나오기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사실은. 그러죠?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명석 간사는 그것을 선택했죠.
인생의 가치를 여기에 두겠다. 그리고 여기서 영생의 행복의 길을 내가 찾겠다. 하고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행복의 길을 여기서 찾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행복한 삶입니까? 사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게 행복한 삶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지금 내가 이 선택한 길이 최선이다. 이 길은 행복할 거다. 또는 다른 이의 삶을 보고 우리 명예석 간사가 선택한 출가의 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건 아니야. 라고 자기 기준에서는 얘기하지만 정말 그게 맞는 일인가?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세상의 이치를 통달하고 인간의 삶을 내다보시는 우리 성자들께서는 많은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시죠. 그 가르침 우리가 따라가면 좋겠지만 잘 따르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그것을 실천까지 해서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 길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죠. 우리들은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저도 해보려고 출가를 했는데 그 행복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자신할 수 있겠냐 얘기를 했는데 그 장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백성호 기자라는 분이 현문오답이라는 신문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분을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어제예요, 어제. 김형석이라는 분인데 명예교수님이세요. 연세대 철학과 지금도 명예교수로 계시고 나이가 몇 살? 102세예요. 지금도 근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비행기를 타면 작년에 타니까 한 살로 나오더래, 한 살. 두 자릿수밖에 인식이 안 된대요. 세 자릿수 인식이 안 된대. 그래서 한 살에 혼자 비행기를 타니까 막 난리가 났다 오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진짜 행복은 60세부터 오더라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90까지 행복하더라. 그 이후에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행복하다. 그 건강이라는 것은 육신적 건강도 있지만은 정신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려면 일과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육신적, 육체적 이런 노동보다도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정신 건강을 위한 운동, 일과 공부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진짜 100년을 사셨어요. 이 정도는 살아야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 100년 살아보니까 내가 알겠더라. 그러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부류가 두 가지가 있다. 100년 사셨으니까 좀 믿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분이 첫 번째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돈과 명예와 권력, 여기서는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만 원 생기면 200만 원 갖고 싶잖아요. 주식에서 요즘 주식이 열풍인데 주식에서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거든요. 명예가 그렇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더 올라가려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정치인들 기초단체장 한번 하고 나면 국회의원 되고 싶고 대통령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죠?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찾아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돈, 명예, 권력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더라. 당신이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100년 살아보니까 이분도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이죠. 명예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더라. 이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 없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인격을 이분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가 인격이다. 인격은 곧 자기 그릇이다. 근데 사람은 그 그릇만큼 행복을 담을 수가 있는데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워낙 작기 때문에 담을 수 행복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되십니까? 응? 우리 명섭 간사가 선택한 출가의 길은 아무튼 이 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성불재중에 서원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네. 성불재중이 뭡니까? 나의 인격을 갖춰서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세상에 보은하고 유익 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이제 성불재중의 서원이거든요. 그렇게 살겠다고 서원을 한 거죠. 출가를 한 겁니다. 이기주의와 정신가치를 모르는 사람과는 반대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종경 수행품 6장에 보면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성불을 목적하는 공부에는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구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만일 소소한 욕심을 끊지 못하여 큰 서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꿩이나 토끼를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셈이라. 그 어찌 해석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대종경 수행품 6장 말씀인데, 자,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사람은 꿩이나 토끼를 잡지 않는다. 거기 총을 쏘면 총소리에 사자나 범이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큰 거를 쫓는 사람은 작은 거에 욕심을 내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잡으려는 사자나 범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자나 범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걸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까? 요즘 돈만 가지면 웬만하면 다 되던데. 웬만하면이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돈의 행복의 척도다. 아, 나는 돈보다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있어요. 영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나요, 지금? 아, 세상에 이름 하나는 남겨야지, 내가 그래도. 에? 호랑이는 거죽이라도 남긴다는데. 사람이 말이야, 이름은 남겨야지. 명예죠? 돈, 사랑, 명예. 그게 여러분들의 사자입니까? 범입니까? 아니야, 행복. 이것과 아우러는 행복이죠. 야,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어디서 먹고 살기 바쁘다, 지금. 응? 지금 내 앞길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 바빠. 멀리 볼 새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명섭 간사가 선택한 사자나 범은, 아무튼, 이건 아닌 것 같아. 돈, 사랑, 명예는 아닌 것 같아요. 권력도 아닌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있다면, 지금 출가하려는 마음을 다시 접어야 돼, 빨리. 우리가 가는 길에는, 출가의 길에는 돈, 사랑, 명예가 없습니다. 추구하는 순간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추구하면 그렇습니다. 추구하지 않으면 와요, 근데. 추구하지 않으면 옵니다. 저도 돈, 사랑, 명예가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걔가 그것을 사자나 범으로 놓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저도 아마 뉴스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시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출가를 세상을 위해서 나섰다는 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출가의 길에서 벗어난 거죠, 그분들은. 예. 추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자와 범을 쫓고 계십니까? 예, 앞에 김영석 명예교수님도 그랬고 우리 대종사님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신적 가치를 찾고 이기주의를 놓으면 행복은 따라온다. 재정명리도 따라온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공을 위하고 큰 것으로 나아가면 작은 것은 따라온다. 괜히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거짓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가 틀릴 수는 있죠. 인생을 통찰하고 100년을 넘게 살아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다 출가해야 될까요? 출가자의 삶이 어떻길래? 자, 교육품 33장을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락을 즐기려는 것들을 다 엄중히 말리시고 세상락에 욕심이 나면 오직 심신을 적적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낙을 삼으라 하셨으나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창도 하라 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출가 수행자에게 원불교의 출가 수행자는 어떠냐? 과거처럼 안 먹고 안 입고 누리지 않고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무소유, 풀소유 막 그러던데.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무소유가 좋아요? 풀소유가 좋아요? 출가자의 삶은 무소유일까요? 풀소유일까요? 애매하게 걸쳐 있나요?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소유, 풀소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종사님은 무소유? 풀소유?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분수에 맞게 수용하라. 소창도 때로 해라. 대신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해라. 소유, 무소유, 풀소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무소유하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거나 마음으로는 다 소유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거나. 원불교의 출가자 뿐만이 아니고 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은 가치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출가가 모든 삶 중에서 최고요. 대종사님 법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 혹은 모든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행히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출가나 재가나 성불재중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부촉품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회상에는 재가와 출가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대각한 도인이 나면 다 열의로 받들 것이다. 차별 없게 합겠다. 대종사님께서 공약을 하신 거예요. 출재가의 차별이 없게 나는 하겠다. 오직 공부로만 따지겠다. 공부로만 대접받고 받들 것이다. 그러면 출가제가 상관없으니까 오늘 출가를 얘기한 우리 명석간사님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변의품 14장에 보면 이 본문이 있어요. 여자 구두 한 사람이 와서 대종사께 여쭙기를 다음 거 보세요. 저도 전무술씨들과 같이 깨끗이 제기하였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나 가정에 매이어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없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제기하는 것은 출가 제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제기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으리라. 차별이 없다. 마음만 깨끗이 하고 보면 기도에 차별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의문이 들어가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선을 많이 한 사람 혹은 평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빨리 들어갈 겁니다. 그 자리로. 연습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렵죠. 마음이 깨끗한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꽉 차인 사람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죠. 결국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같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출가 재개가 다름이 없지만 다름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마음 깨끗이 하는 것도. 선을 해본 사람, 마음을 깨끗이 하려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관계를 따지면 사실 출가가 좀 더 쉬운 것 같아. 저도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깨끗이 하는데 출가가 좀 더 유리하더라고. 왜? 이 환경에 계속 노출돼요, 저는. 교당이라는 환경, 만나는 사람들도 마음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요. 그러니까 덜해져요. 욕심도 덜해지고 경계도 덜해지고 때로는 그걸 위한 노력도 조금만 해도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출가를 했습니다. 우리 명석 간사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재가를 하면서 사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다. 그래서 거진출진이라고 그러죠. 진흙 속에 거하지만 그 진흙을 넘어선다. 거기서 벗어난다. 우리 본문에 보면 연꽃이 되라 그러죠. 연꽃은 진흙 속에 있잖아요. 근데 잎은 깨끗하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뒤에 조홍기 의원님이 앉아 계신데 저는 조홍기 의원님을 보면서 거진출진의 삶이 저렇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홍기 의원님이 욕심이 별로 없어요. 교당에서. 그리고 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재가이면서도 교당의 이 영상들 이 많은 작업들을 대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게 공을 위하는 마음이죠. 그게 거진출진이에요. 저런 마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행동으로 하는 건 더 어렵다. 저는 조홍기 의원님처럼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좀 더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출가가. 그런데 방법은 똑같이 나누셨다. 대종사님께서. 그걸 따라가면 행복의 길을, 영생의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얘기하셨던 김영석 명예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명석교님 얘기를, 관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출가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다 출가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출가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다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그죠?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내가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또는 제가로서 정말 내가 성불재중을 하는 것이 내 성격상 좀 어렵겠다. 욕심이 너무 많다. 그러면 과감하게 놓고 나오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병석 이제 예비교무라고 불러야겠네. 이제 간사를 놓고 이제 학교로 들어가니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품 45장에 보면 도를 구하기 위하여 출가한 사람이 중간에 혹 본의를 잊어버리고 외화과 외지 구하는 데 정신을 쓰는 수도 더러 있으나 이러한 사람은 박식은 될지언정 정신기운은 오히려 약해져서 참 지혜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참도를 구하는 사람은 발심한 본의를 반성하여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 삼대력 쌓는 데 공을 들이면 자연히 외화과 외지의 영향도 갖추어지나니라. 우리 명석 예비교무님은 이미 사회 학교에서 과학 공부를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 물론 더 해야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놓고 수도의 길을 가겠다. 참도를 구하겠다 하고 나섰죠. 근데 아는 것이 많으면 주위에서 요구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냈던 그 서원에 참도를 구하겠다. 세상을 위해 살겠다. 나를 불꽃처럼 빛내겠다. 했던 그 서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흩어지는 마음을 여기에 계속 모으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학교에 가서도 또 학교를 나와서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여러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방향로를 아직 못 찾고 계시다면, 또는 내가 쫓고 있는 사자나 범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또는 그것이 물건인지 직업인지 사람인지 그것을 혹시 쫓고 있다면 정신적 가치를 찾아보시면 좋겠다.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걸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변인들과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 혼자 찾지 말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하고 얘기를 하셨었으니까요. 100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찰하신 분이 얘기하시고, 또 인생의 가치와 우주의 이치를 보시고 알려주신 성자의 안내가 있으니까 한번 믿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출가의 길이든 재가의 길이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길로, 그것이 영생의 행복의 길이다 하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믿고 한번 가시면 좋겠다.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시겠나?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명석 간사님도 특별한 아까 그 욕심이나 이런 거에 끌려가지 않는다면 아마 이 행복의 길을 계속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고 계시죠? 그 가는 길에 재색, 명리, 돈이나 물질이나 사랑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을 혹시 쫓고 계시다면 그것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그걸 아시고 인생의 참 가치를 찾아서 가시면 좋겠다. 그것은 대금사님 얘기하신 우리 교전에 나와 있고, 또 많은 성자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 길을 찾아서 다 같이 행복하시고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 명석 간사님의 출가 감상을 들으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낙원 세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석 간사님이 아까 영상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고민도 들어있고 길을 찾아가는 해법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